나는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며느리는 나를 점점 피하려는 걸까? 아들 부부 사이에 조금 조언한 것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미 불편함을 넘어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종종 아주 사소한 대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어머니가 본인의 언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는 생각 속에 이미 며느리와의 거리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문화 차이, 가치관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냐, 단절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혹은 내가 먼저 겪어본 인생 선배라는 자의식으로 인해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기대와 기준을 강요하게 되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며 감정과 생각이 있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간과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으로 느껴지며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그저 조언이었다고 생각하며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언행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특히 며느리에게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급속도로 소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크게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말해봤자 고쳐지지 않을 거다.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침묵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점점 벌리기 시작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아니면 얼굴조차 보기 어려워지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심한 경우 아들과 손주까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작고 반복적인 불편함, 오해, 실망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그 변화의 원인을 며느리의 예민함이나 무례함 탓으로 돌리며 정작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과 개선은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가족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됩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나 건강 못지않게 정서적 관계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노년기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식과 손주들과의 거리도 함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어머니의 삶에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며느리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어머니의 대표적인 행동 유형 5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며느리가 왜 나를 무시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생각 속에 무심코 반복해온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실망하고 기대를 접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꾸자는 결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가 절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어머니의 5가지 특징적인 행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게 되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쌓인 정서적 피로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며느리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도 며느리에게는 충분히 상처가 되고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5가지 유형은 며느리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실제로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는 대표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입니다. 1. 사사건건 비교하며 혼수두기. 내 친구 며느리는 아기 낳자마자 일하러 나갔더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 이런 말들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단순한 예시나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속해서 평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위축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타인의 며느리 혹은 과거의 나 자신일 경우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점점 말을 아끼고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꺼리게 됩니다. 무심코 툭 던진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교와 훈수는 결국 며느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안기고 이는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무심코 하는 며느리 비하 발언. 너는 요리를 해도 맛이 없어. 살이 너무 쪘다. 관리 좀 해.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책임감이 없어. 이런 말들은 시어머니가 농담처럼 던질 수도 있고 혹은 나름의 충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를 단순히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려는 말로 인식하게 되고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외모, 육아, 살림 등 며느리의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비하하는 발언은 그 무엇보다 큰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말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할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 신뢰마저 무너지게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피하거나 무시하게 되고 결국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됩니다. 3. 아들 편들며 갈등을 키우는 태도.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니? 너도 좀 이해해줘야지. 걔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감싸는 말은 자연스러운 보호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불공정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해 시어머니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닌 아들 편에서 며느리를 질책하는 형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며느리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내의 갈등 상황에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양측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며느리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며 시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이는 단지 시어머니와의 관계 악화에 그치지 않고 아들과의 부부 관계마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고정관념에 갇힌 시어머니 권위주의.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나중이야. 며느리는 시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 내가 시집살이할 땐 너보다 훨씬 힘들었어. 이러한 발언은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시어머니 권위주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세대를 이어온 가족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며느리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강요로 느껴지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와 연장자,
우위에 기대어 며느리에게 순종을 기대하면 며느리는 그 관계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강요와 예절 강박은 며느리로 하여금 시댁 전체를 불편한 공간으로 여기게 만들며 자발적 소통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더 잘 안다는 태도로 조언 강요.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살림은 이렇게 해야지. 너는 너무 미숙해. 경험 많은 내가 알려줄게. 넌 그냥 따라와. 이와 같은 말들은 일견 도움을 주려는 호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며느리는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풍부한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정답처럼 강요할 경우 며느리는 반감을 느끼고 오히려 반발하게 됩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요청할 때에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독립된 성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기준 삼아 며느리를 판단하고 수정하려 할 때 며느리는 점점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낳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차단하려는 태도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행동이 며느리의 감정을 해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행동이 항상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은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고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시어머니의 행동 유형은 의도와 상관없이 며느리의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 관계를 단절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이러한 행동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랜 습관처럼 반복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어른이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어머니 대 며느리라는 수직적 위계가 아닌 하나의 성인 대 또 다른 성인 사이에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단절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언보다는 경청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시어머니로서 조언을 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상대방이 그 조언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없이 던지는 조언은 오히려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깊은 신뢰를 느끼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다면 도와줄게. 와 같은 말은 단순하면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경청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2. 며느리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세요. 며느리는 단순히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목표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성인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갈등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 때는 그랬다. 내가 해본 바로는 그게 맞다는 말보다는 요즘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시어머니를 부정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름일 뿐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며느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그 존중은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3.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세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과거 자신이 며느리였던 시절을 기준 삼아 현재의 며느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때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준을 고수할수록 세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로서의 통제자 혹은 훈육자 역할보다는 같은 가족으로서 후원자이자 감정적 지지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보다는 협의, 지적보다는 이해, 기대보다는 배려가 우선시되는 관계 속에서 며느리는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4. 진심 어린 사과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서 며느리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가 간다는 태도만으로도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 내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한마디는 며느리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자기 기준일 뿐이며 상대방이 반드시 그에 맞춰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시어머니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대를 줄이고 며느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부담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여유와 배려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더 이상 위계나 전통에 의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정서적 만족과 상호 존중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가 어른답게 가족답게 행동해야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시어머니에게 있어 며느리와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셨더라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이라도 바꾸자는 결심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 말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며느리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것도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을 바로 오늘 이 글을 읽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